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FSD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지금 오늘이죠. 2024년 1월 4일 모카에서 이 테슬라 모델 X를 이용한 Actually Smart Summon AS 시연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미국산 차량이니까 85m까지 가능하고 지하에서도 잘 작동을 하고 네, 이 영상은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 특히 저도 올렸을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커뮤니티 보니까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봤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월 정도가 되면은 FSD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그냥 들리는 썰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유튜버가 아니시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FSD가 되는구나, 준비가 되고 있구나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에 FSD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은 모델 Y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거 보면은 여기 FSD 옵션 보시면은 유럽 안전 기준 적용이 다 적혀 있어요. 참고로 이 차는 모델 Y고요. 모델 3 하이랜드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있는 KMVV였나? 네, 그 규정 자체가 유럽의 규정을 좀 준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유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유럽이 먼저 되어야 우리나라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이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고 유럽 안에서도 이 UNEC, 정확히는 UN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정한 이런 조항 같은 것들을 따르고는 있지만 각 나라별로 또 별도의 규정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뭐 유엔이 이렇게 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 FSD 가능성이 좀 있는가? 또 커뮤니티를 제가 좀 뒤져보니까 25년 3월에 좀 FSD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트위터 보면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스위스에서 FSD가 된다. 언제? 2025년 3월? 이런 트위터발 소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트위터발 소식들이 맞는 것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소스를 잘 봐야겠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FSD 스윙 같은 경우는 그록이 그냥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록이 뭐 결국 테슬라 거니까는 맞는 말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AI란 말이에요. AI. 이분도 그냥 스위스에서 된다라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스위스에서 분명히 2025년 3월에 뭔가 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긴 합니다. 소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긴 정확히 소스가 스위스죠. 보시면 이제 연방의회, 스위스 연방의회는 자율주행은 가능하게 한다. 2025년 3월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2025년 3월부터 허용한다는 것이죠. 고속도로 조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된다.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다. 승인된 노선에서 아예 무인 차량을 사용하는 것 허용이 된다. 차량 운전자가 없는 자동 주차도 가능하다라는 게 2025년 3월부터 발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FSD가 진짜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FSD 생각해 보셔야죠. 현재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FSD는 슈퍼바이즈드 FSD입니다. 감독판 FSD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운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방을 주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별도로 조작을 안 해도 얘가 알아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생각해보면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정말로 자율주행이고 미국에 있는 거는 정확히 뭐 레벨로 따지면 레벨 2급, 레벨 2 플러스 이 정도 급이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주행 보조급에 가까워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트위터발 소스는 좀 틀린 것 같다. 네,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다. 이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포인트로 보셔야 되냐? 정확히는 UNEC의 DCAS가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새롭게 보완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UNEC 중에 DCAS, 드라이브 컨트롤 어시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행 보조 관련된 그런 조항인데 유럽 FSD가 동작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면은 UNEC DCAS에서는 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뭔가 조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산 FSD를 보면은 얘가 알아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의사결정 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에 있는 DCAS 현행 규정에 따르면은 이렇게 시스템이 혼자 의사결정할 수 없고 어떤 의사결정이든지 운전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유럽에서 FSD 돌렸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돼. 근데 운전자 승인해야 돼. 어떤 의사결정 하마다 계속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이거 정상적인 FSD가 아니고 이거 다 따르려고 하면은 정작 필요한 갑작스럽게 의사결정, 예를 들면 갑자기 가다가 이제 바로 비보호 좌회전 해야 되는데 승인을 놓쳐가지고 비보호 좌회전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이 굉장히 이 FSD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다행히 이 DCAS 규정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소식이 작년 3월부터 있었습니다. 아직 지금 어떻게 개정될지 세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작년 3월에 아마 유튜브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작년 9월 되면은 뭔가 가시화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사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새롭게 나온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확실히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DCAS에서 어떤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할 때 운전자의 승인 없이도 의사결정할 수 있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개선이 된다라는 그 조항 안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명확히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FSD를 구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들 그게 올해 2025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FSD의 걸림돌이었던 이 DCAS, 이게 바뀌는 것이니까 유럽에서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한국도 이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산 차량들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FSD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DCAS가 개정된 것이 이제 조만간 제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라고 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고 싶어요. 예, 돌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주니퍼 나오면 갈아탈 수 있으니까. 갈아탈 수 있잖아요, 저도. 저 미국산 좋다 하는데 주니퍼 나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건 팔지는 않을 거지만. 근데 FSD 이전은 제 입장이면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리 중국산이라도?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산 차량, 미국산 차량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의 FSD가 제대로 좀 동작하게 진심으로 좀 바라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미국산 차량들은 걱정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도대체 미국산 차량들은 이 한미 FTA 하는데 왜 이게 거의 뭐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법을 또 봤습니다. 법을. 참 이런 것까지 찾아본다 제가. 보시면 이제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행 관련된 거는 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들어가거든요. 미국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2011년 2월 10일 서한 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에 따른다. 그럼 이거를 보면은 이 미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찾아봤죠. 제가 말씀드린 그 의정서. 여기 보시면은 FTA 되면서 이렇게 뭐 의정서를 주고받았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5만 대 이하의 원산지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사가 생산한 원산지 자동차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5만 대 이하라고 하면은 그 자동차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증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자동으로 준수한다고 간주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국산을 왕창 들여와가지고 5만 대를 넘기지 않는 이상 계속 이 미국 FTA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가 상하이 산 차가 오더라도 지금 3만 대를 넘기고 있는데 5만 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산 차량들은 앞으로도 한미 FTA로 인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이랑 이항에 불구하고 좀 예외적인 상황, 도로 안전, 인간의 건강,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중대한 위험. 그러니까 이거 정말 미국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했지만 이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한미 FTA로 인한 이 자동차 인증 기준, 미국의 기준 준수하는 게 무적은 아니에요. 정말 위험할 때는 당연히 우리도 주권을 가진 국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죠. 다만 이런 것은 자의적이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수단,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야
저거 지금 우리 현대기아는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미국산 테슬라 FSD는 저렇게 자율주행 비슷하게 하고 있어? 저거 괘씸하구만 하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긴급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는 수입자에게만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게도 객관적이고 논증되며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액츄얼리 스마트 서머니 지금 85m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규정을 따르는데 우리나라가 봤을 때 야 테슬라 미국산 테슬라 나대는 거 저거 좀 불편한데 이런 거에서도 한번 공개 한번 해볼까? 라고 액츄얼리 스마트 서머니 이거 한국에서 안 됩니다라고 테슬라에게만 통보해가지고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미국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생각하면 좀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 FTA라는 게 상호간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으면 미국도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상호간에 이런 협의에 따라서 있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에다가 야 이거 괘씸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요즘같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시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FSD가 굉장히 진보된 거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방해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미 FTA의 의정서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국노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나름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불합리한 느낌이 드는 그런 조항이 있긴 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의 대미로 보면은 무역수지 흑자를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 미국에서는 보조금 100% 받는다라고 기사 보셨죠? 제가 현대기아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현대기아가 잘 돼야 되고 미국에서 돈 쭉쭉 빨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제 계산기를 좀 돌려야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너그럽게 저런 것들이 솔직히 좀 배알 꼴리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미국에다가 이렇게 차 많이 팔고 있고 하이브리드 많이 팔고 있고 현대기아 되게 잘 나가고 있고 심지어 전기차까지도 보조금을 100% 받고 있어. 야 그럼 된 거 아니냐? 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높은 분들은? 그게 맞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잘 가져오는 거죠. 가져올 것들. 줄 거 주고 가져올 거는 그 배로 가져오는 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좀 잘하고 있고 현대기아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현대기아로 이야기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산 차량들 FSD를 운용하는데 태클을 걸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델 S와 모델 X만 미국산 차량을 받고 있고요. 미국산 차량들은 여기 유럽 기준 적용 그런 부분이 없어요. 반면 모델 Y는 유럽 안전 기준 적용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저처럼 예전에 거의 비둘기 9999라서 비둘기예요. 비둘기의 차량들은 이제 미국산인데 이런 차들만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 4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FSD를 구매하신 분들 비중은 제가 봤을 때 10%도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FSD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10,000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당히 내주고 다른 쪽에서 이득을 취하는 게 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FSD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이 모델 X와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드웨어 4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FSD 버전 13 버전 이걸 다 최신 스펙의 FSD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차량들 이제 미국산 차량들 모델 3, 모델 Y 같은 경우는 전부 하드웨어 3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FSD 지금 버전 13을 못 써요. 못 씁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가 레트로핏을 해줄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드웨어 5까지도 좀 선 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스펙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 일단 들어온 직후에는 하드웨어 4와 하드웨어 3라는 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물론 지금 하드웨어 3에 대해서 버전 12.6 버전이 뿌려지고 있고 그리고 버전 13에서 핵심이 되었다고 하는 트래킹 오브젝트 그 움직이는 걸 트래킹하는 것들 결국 이것들을 제대로 트래킹을 해야 좀 스무스한 자율주행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다행히 FSD 12.6 버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 작동한다. 그렇게 막 크게 모자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연산할 수 있는 스펙이 다르고 카메라도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버전 13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테슬라가 이것도 12.6이 아니라 넌 내일부터 버전 13이 하면은 버전 13이 되는 게 맞아요. 마치 기아차가 이거는 EGMP야라고 하는 것처럼 뭐 테슬라가 뭐 쓰기 나름이긴 한데 실제로 그런 것도 좀 보입니다. 이 버전 12.6 버전을 받으신 모델 S 오너분들이 FSD 버전이 몇인가 차량 정비 메뉴 가서 봤더니 이미 13.2.3 버전이라고 표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테슬라가 최후까지도 이거 내가 봤을 때 13인데 뭔가 좀 애매해. 13이라 부르기는 좀 애매하고 이걸 어떡하지? 라는 마인드 때문에 이렇게 오기가 난 것이 아닌가라는 뭐 생각도 있는데 단순히 오기일 수도 있죠. 아무튼 간에 좀 미국산 차량을 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드웨어 3.0을 탑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네, 물론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정말 미국 스펙의 FSD가 들어온다? 그게 버전 10이고 13이고 뭐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저 액션캠 하나 사가지고 유튜브 해야지. 아무튼 간에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상하이산 모델 3 모델 Y도 이 FSD 쓸 수 있게 유럽의 규정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유럽 규정, 미국 규정, 그리고 우리나라 FSD 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프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